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노 전 실장을 상대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 어민 2명의 북송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 전 실장은 북한 어민 납포 이틀 후인 11월 4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이 북송 결정에 관여했는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어민 납포 직후 국정원은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이후 노 전 실장이 주재한 대책회의를 기점으로 정부 기류가 강제 북송으로 달라진 걸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 어민들은 납포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습니다. 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해 북한 내에서 받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귀순했더라도 귀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만큼 이들을 강제 퇴거한 결정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의용 전 실장 측은 어민 2명은 16명의 동료를 살해한 흉악범들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고 국내 사법 절차에 의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해 국민 보호 차원에서 북송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홍영진입니다. 지난 6월 해경의 입장 번복과 유족의 고발 이후 대통령 기록관 등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이어온 검찰이 관련자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서 전 장관에겐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혐의는 최근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상세히 언급됐습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 사망 다음 날 새벽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과 경위 발표를 지휘한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자진 월북의 무게를 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이 씨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감사원이 검찰 수사 요청한 20명에 포함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금요일인 21일 열리는데 국방부와 해경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음 차례는 비슷한 문건 삭제 정황이 확인된 국정원, 자진월북 결론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될 걸로 보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또 김 부원장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위례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 시의원이었습니다. 김 부원장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입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근무할 당시엔 경기도 대변인을 맡아 보좌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 통화한 상대도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2명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과거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체포하면서 이 대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